자, 서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자, 오늘 2주 만에 오셨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2주 만에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모처럼 쉬었네요. 모처럼 쉬시고 오셨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이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고발을 네. 하겠다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네. 바로 이제 외교부 이제 공간을 이제 음. 관저로 음흠.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네. 천공 의혹, 천공강의 경호처장이 함께 가서 그 뭐 봤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뭐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괜찮으시죠? 어떻습니까? 예, 뭐 이제나 저제나 뭐 연락 올 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아직도 있어요? 없네요. 왜 아, 이렇게 연락이 늦지? 없어요? 고발장도 못 받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는 게 말려는 게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자꾸 늦어진 그쪽 불리합니다. 아, 오히려 그쪽이 불리하다. 예, 아니 저는 뭐 반격 안 합니까? 다 쌓아두고 있지. 그래요? 그리고 뭐 방송에서 일부만 얘기했지. 솔직히 그거 뭐 다 깐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기 일단은 싸움을 걸어 주셔야 네. 제의 어떤 가지고 그 있는 반격 카드. 작전이 시작이 되고 예. 그 전에 일단은 말로는 형사 고발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말도 엄청나게 세요. 뭐 셌어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뭐 어쩌고 예, 저쩌고 가짜 뉴스가 어떻고 그래서 뭐 허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걸 적으로 나를 상대해 주시겠다는 건데 나를 적으로 대하시면 내가 적이 돼 드리겠다. 아니 위협이고 적이라 그러면 그렇게 되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뭐 그러면 쫄아가지고 저기 뭐냐 아씨 이거 어떻게 좀 빠져나갈 구멍 없나 이러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고 있었을까? 네. 한마디로 웃기는 짓거리들 하고 있는데 쫄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누가 쫄고 있을까요? 뭐 한때 기득권 느꼈던 사람 누렸던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네. 있지만 탈탈 털어봤자 집도 없고 뭐 사업체도 없고 네. 그냥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입을 봉하겠다는 수작이라면은 네. 애시당초 기대를 잡으셔라. 뺏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뭐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 예. 적이 돼달라는데 적이 돼드리겠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기 송사가 앞으로 있겠습니다만은 조사나 이 과정에서 이건 저쪽이 만든 싸움이라면 제가 만드는 싸움도 있어요. 저기 이런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한 인물의 그동안의 거짓말 행적을 좀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김종대가 거짓말하는 것 같냐,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는 것 같냐, 내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예. 앞으로 보시고 객관적으로 이거 뭐 정치적인 선입관 다 벗고 네. 우리가 또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우니까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누가 거짓말하는 것 같냐 이런 걸 한번 직접 가리실 수 있도록 네.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래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음. 아직 뭐 정확히 뭐 고발을 해서 뭐 서류가 날라오고 송사 시작됐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오겠죠 뭐. 아직은 오지 오겠죠. 않고 있다. 올 거라고 봐요.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발 얘기한 지가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면 딱 2주거든요. 2주인데 아직은 그때 연락이 없다. 고발하겠다는 발표는 굉장히 신속하게 했다고요. 그렇네요. 제가 일요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 한 얘기가 방영이 됐고 네. 월요일 날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살짝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김어준 공장장하고 저를 묶어서 네. 형사 고발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사실 김어준 공장장은 좀 황당하죠. 사실 저한테 견제하는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물어봤다고. 이 허위 사실이 유포된 공모자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말이에요. 저한테 뭘 물어보기만 해도 형사 고발했어요. 물어보기만 해도. 네. 아우 뭐 그래서 이제 김종대 교수님을 응원하는 분들도 보니까 인터넷상에 많이 늘어났고 저희 댓글 중에서도 식스 마도님께서도 응원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참 뭐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법적 공방으로 갔으니까 네.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음. 기만이 기만을 낳고 네. 이러는 어떤 첫 단추가 잘못 깨워진 정권의 끊임없는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흐름을 명확히 맥락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애시당초 이 문제는 청와대로 안 가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 얘기가 나왔고 네. 대략 그 3월 14일 그때가 인수위 초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인수위가 비상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이 금요일일 거예요. 14일이. 그런데 그때 그 지금은 대통령실 경호처로관 네. 김용현 당시 예비역중장이 이제 집무실 이전 TF 장회 자격. 이건 뭐 정식으로 공무원도 아니고 아직 민간인인 주제에 네. 일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뭐라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부의 출입 기자, 그 가장 국방부 출입 기자 중에 최고참 기자인 그 평소에 친분 있는 기자를 만나가지고 상의를 하자. 그 기자가 저기 용산으로 와라. 네. 저 국방부 합참 저런 데는 충남의 계룡대로 쫓아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귀가 번쩍 뜨이거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듣더니 이튿날인 주말 토요일에 또 전화가 와서 보충 질문까지 하더래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봐라. 네. 뭐 이러면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갑자기 활로가 뚫린 거거든 이 말에. 못했던 생각 못했던 거니까. 네. 그리고 16일경에 그것을 자문해준 기자는 칼럼을 써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국방부 합참은 다 계룡대로 내려가면 되고 여기서 대통령 용산 시대를 열면 되고 이래가지고 그 칼럼이 아주 유명해진 네. 칼럼이 되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에 당선자 특보를 하던 김영환 의원이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때 그 기자 칼럼 때문에 국방부로 이전하는 검토가 시작됐다. 이렇게 청기누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을 뒤집어 패보게. 네. 저기 칼럼 때문에 아니라고. 그리고 이미 검토 중이었다고. 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김용현 TF장이 이제 용산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CBS의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50명 이상 자문을 받았고 그 뭐 기자도 그 중에 하나인데 기자 그 칼럼 보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냐. 네. 그 칼럼도 내가 자문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 선의의 자문을 해줬으면 고맙다고 할 일이지. 네. 이걸 또 뒤집어 엎고 폄하하는 발언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신문 칼럼이나 보고 의사 결정하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목 빳빳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네. 이때 그 기자가 멘붕이 된 거지. 지금까지는 그 일부 찌라시에 이 칼럼 때문에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거에 나갔을 때 한사코 부인을 했거든 그 기자도. 네. 그러면 그는 그 말한 신의를 지켜주려고 평소에 또 아는 사람이고 그 네. 김용현 처장이 굉장히 선의의 그 행보를 한 겁니다. 네. 나름대로 이 정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그 선의의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근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걸 뒤집는 발언을 한단 말이야. 뭐 우리가 뭐 기자 자문이나 받냐는 식으로 네. 그 기자도 내가 일러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그 기자가 완전히 그 이거에 하루 종일 부들부들 떨었어요. 네. 그 옛날엔 언론이 얘기해도 진실을 말이 안 하던 기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저 사람 도가 지나치다. 도가 지나치다는 거는 거짓말이 지나치다. 네. 아니 불과 지난주에 있던 뻔한 사건을 저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수십 년 우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터뜨리겠습니다. 제가. 네. 이런 거짓말을 하나씩 용납해주면 나중에 아주 조작과 거짓말을 직업적으로 할 거다. 네. 근데 제 예언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때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아니 문자 메시지까지 왔어요. 저기 이왕 까는 거 자기 직함을 좀 정확히 인용해 달라고. 그래요? 보통 국방 전문 기자라고 언론에서 많이 그러는데 안보 전문 기자거든. 안보 전문 기자. 그러니까 예. 요 직함은 정확히 정확히. 했어야죠. 그래 이 얘기 뭐냐? 네. 그대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네? 그때 제 페북 보십시오. 네. 그때 그 용산 이전 비용 거짓말한다. 거짓말인 거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때 뭐 370억인가 하면 다 된다 그랬잖아. 뭐 496억 해가지고 500억 안 되게 해서 다 된다 할수 그랬죠. 있다. 그리고 그 그렇게 뒤에 됐어요? 추가되는 것은 이게 용산 이전과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용산 이전 안 했으면 안 들어갈 돈이잖아요. 안 들어가지. 네. 지금 그거 사실입니까? 그거 거짓말이라 그랬고. 음. 그다음에 저 실제 명세표 하나 없다. 네. 대충 때려잡은 거다 저거. 그 490매덕이 그 유령 수치라고. 네. 아무도 그 수치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거 저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이거 경고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다음에 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무도한 얘기. 벌써부터 빨간 원장 찼다고. 네. 아무데나 거짓말 시부렁거리는데 찍찍 뿌려대고. 예. 그래서 그때 제 페북에 보면은 3, 4월 페북에 자꾸 거짓말하면 나도 생각이 있다. 이 경고를 계속 날려요. 계속 날려 내가. 네. 그러면서도 정권 초반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다이다이 붙어서 싸우긴 했지만 네. 그 기자 입장도 해서 모든 걸 다 안 깠거든. 이제 일정 정도 지켜주면서 경고만 한 거야. 거짓말 자꾸 하시면은 이러면은 저 여러 사람 이제 저기 가만 안 있는다. 네. 이거. 비용도 거짓말, 경위도 거짓말, 다 거짓말. 네. 아니 합리화를 해도 공정하고 솔직하게 좀 하셔. 그래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근데 뭐 어디서 지금 그 뻔한 거짓말들을 네. 하고 다녀. 이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이 그 압박을 했고 그 당시 인수위 분위기가 그 김용현 TF장한테 출입 기자들이 네. 군사 전문가 김종대 씨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런 분위기였거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상당히 그 억하심정이 많을 거예요. 시달렸잖아. 그런 셈이 됐네요.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계속 그랬고. 그러니까 난 저런 사람이 국가의 중요 요직에 가가지고 네.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다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리스크가 네. 굉장히 커지네. 이 국가의 신뢰 자본, 이 저 투명하고 솔직한 정보는 애시당초 글러먹었다. 쟤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거기에다가 현역 때도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곧 앞으로 밝힐 테지만 그래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볼 테니까 네. 아니, 직접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해. 누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요. 자, 김종대님 화이팅, 김종대 응원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자,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또 저희가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후원. 아울러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응원 오마이 TV 응원하시는 분들 또 김종대 교수님을 매주 또 보고 계신 분들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 이렇게 주장한 건 참지 않겠다, 다 대응하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아요. 네, 그 대응도 네. 보통은 이제 어떤 언론에 사실을 다툴 만한 기사가 나면은 우선 언론중재위로 갑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죠. 절차가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은 네. 이런 언론과의 문제를 모든 걸 다 형사고발로 가면은 사실은 그 모든 걸 이제 수사기관이나 어떤 사법기관에서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의 여지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네. 보는 관점이라든가 해석의 차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사의 진실성 여부는 이게 어떤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다퉈볼 만한 여지들이 많고 그러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사라도 그 취재 과정에 언론의 기본적인 규범이랄까 절차를 준수하고 나름대로 어떤 진정성을 있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어도 우리 사회는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 자유가 중요하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 예, 그리고
그 저기 언론중재위는 뭐 이제 판사도 오고 언론 전문가들도 와가지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반론이라든가 정정이라든가 하는 조정의 대안을 권고합니다. 네. 그러면은 반론권을 또 보장해 준다든가 기사에 네. 오류가 있으면은 수정을 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가지고 네. 굳이 그 사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 공론회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국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언론중재위입니다. 네. 물론 언론중재위 기능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구제가 안 되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조정이 안 된 거니까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면은 네. 여기에 승복 못하면 그때 형사고발로 가는 거죠. 음. 그 이게 일반적 절차가 프로세스죠. 있다. 네. 근데 이 정부는 무조건 고발이야. 뭐 왜 제도고 그럴까요? 뭐고 필요 없어. 그냥 공론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런 게 네. 아니라 그냥 고소 고발이에요. 지금 더 탐사가 그래서 압수수색을 6번 받았고 네. 도대체 그 작은 사무실에 뭘 그렇게 가져갈 게 많다고 계속 뭐 한 번 발언하면 또 압수수색 또 네. 압수수색 이렇게 해가지고 6번 압수수색 받았고 뭐 이제 그 오만 걸 다 털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언론사의 저 존립 기반을 그냥 초토화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네.